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최신 미국 뉴스 소식통들을 보니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군부의 움직임, 이게 좀 앞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미국 행정부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군사력을 국내 문제에 직접 투입하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 이게 과연 단순한 위기 대응일까요? 글쎄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신호탄은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따져보시죠. 네, 좋습니다. 시작은 이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장성들을 그것도 한 800명이나 버지니아로 불러 모았다는 사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정말 이례적인 대규모 소집이었죠. 이 배경이랑 거기서 나온 메시지, 이거부터 좀 보죠. 네, 이 자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 말이 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딱 한 문장, 정치적 올바름, PC는 끝났다. 이 선언이었죠.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군 기강 잡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군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아주 강력한 이념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념적 메시지요. 네.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에 어떤 성평등, 인종평등, 또 성소수자 포용, 이런 소위 PC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노골적으로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여군이랑 내 아들을 같은 부대에 둘 수 없다.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요. 와, 그건 군내 다양성 정책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들은 이걸 뭐라고 분석하냐면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정신교육이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군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죠. 국방부를 아예 전쟁부로 바꿔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의 본질은 파괴와 살상에 있다. 이걸 엄청 강조했고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전사의 정체성 강화해야 한다. 체력 기준도 사실상 남성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고 심지어 수염 기르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외적인 것까지 통제하려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건 군 문화를 아주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그세스 장관의 말이 군 내부를 향한 거였다면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언의 대상을 미국 사회 전체로 확 넓혀버리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랐나요? 미국 내부의 전쟁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내부로부터의 침략이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특정 집단을 그냥 적으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요? 네. 그리고 이들에 맞서서 군대를 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신 자료들도 이걸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미국 내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 심지어는 내전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내비치는 아주 심각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전혀. 와. 특히 중요한 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 동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존의 법 집행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도시들을 군사훈련장으로 삼겠다. 심지어 시카고 군대를 보낼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이 발언들이 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들, 거기를 콕 집어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마치 법이고 제도고 다 필요 없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릴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겼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잖아요. 네, 투입했었죠. 겉으로는 범죄 소탕이다 이랬지만 보내주신 소식통들 보면 이게 사실 이민 단속 항의 시위 같은 어떤 정치적인 맥락하고 깊이 연관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헌법적 정치적인 충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 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 통제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일리노이 주지사하고 시카고 시장이 명백하게 군 투입을 반대했는데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주정부 권한을 그냥 무시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주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들 보면 시카고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또 멤피스 같은 다른 민주당 강세 도시들에도 비슷한 식으로 군대 투입이 시도되거나 실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다른 도시들도요? 네, 특정 정치 성향 지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 거죠. 다행히 그때 사법부가 제동을 걸긴 했어요. 일리노이랑 오리건 연방법원에서 각각 시카고, 포틀랜드 이쪽에 군 투입 중단 명령을 내렸죠. 뭐 폭동이나 내란 수준의 위협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네,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맞서서 반란법, 인서렉션 액트 이걸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확 높였어요. 이 반란법 카드가 정말 강력한 겁니다. 이게 180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대통령이 딱 판단해서 이거 신막한 내란이다.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주정부 동의 없이도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해요. 주정부 동의 없이요? 네. 이게 평시에 주지사 통제받는 주방위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연방군을 국내 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예외 권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도 이 법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발동 직전까지 갔었는데 당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우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아, 그때는 군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처럼 군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목소리가 지금은 상당히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배경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진행된 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인사 조치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삼성 장군 이상 고위장성이 20명 넘게 해임되거나 교체됐어요. 20명이 넘게요? 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해임된 장성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뚜렷한 경향성이 보입니다. 자료들은 주로 유색인종이나 여성 장군들, 그리고 군내에서 다양성이나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주요 타겟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정 그룹을 겨냥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 내세운 해임 사유는 정보 노설이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는 현 행정부 노선에 좀 비판적이거나 혹은 충성도가 좀 의심된다 이런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숙청의 성격이 아주 짙다. 이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심지어 합참차장이나 국방정보국장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있던데요. 이건 진짜... 네, 맞아요.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는 건 이건 군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아주 작은 반대 의견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800명 장성회의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났다고요? 네,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하고 헤그시스가 연설 중에 내 말이 불편하면 나가라, 명예롭게 나가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고요. 나가라고요? 네, 트럼프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나가도 좋다. 근데 네 미래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의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와, 이건 정말... 제공해주신 자료들은 이 장면을 군 내부에서 퍼지, 그러니까 숙청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불법한 충성서약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정치학자 바버라 월터가 쓴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지적했던 내전 발생의 위험 신호들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정말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료들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정치 갈등 수준이 아니다. 훨씬 위험한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상황을 시민전쟁의 선전포고다
있다, 혹은 내전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전의 문턱.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요. 정치적 반대 세력, 특히 좌파를 그냥 테러리스트랑 똑같이 취급하려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아, 좌파 이퀄 테러리스트요? 네,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CSIS 보고서 인용 부분을 보면요. 실제 미국 내 테러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 지하디스트의 80%, 극우파가 18%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면에 좌파는 2%밖에 안 되거든요. 2%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테러 위협으로 몰아가고 또 유색인종이나 이민자 단속 같은 문제에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건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힘으로 통제하겠다. 이걸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내전형 통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군의 정체성을 파괴와 살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하는 움직임. 이게 국제적인 행동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선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2번이나 공격해서 여러 명 사망하게 한 사건. 이것도 소스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네, 그 사건도 있었죠. 뭐 교전규칙이나 항복권유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다 무시된 정황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런 군사적인 행태가 국내 문제 해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분의 자료들을 종합하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군을 이념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또 법적 절차나 정치적 반대를 그냥 무릅쓰고 국내 문제에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더 이상 그냥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는데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긴장이 높다는 증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군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나 견제 장치가 작동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현재 그 견제 세력마저 의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군대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향하고 정치가 군대의 힘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섬뜩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 미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미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충격적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